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밤 10시 30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방송 전에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지수하고 비트코인하고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보고 알트코인은 내일 정도에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양쪽 코가 다 헐어가지고 사실 오늘 좀 쉴까 하다가 그래도 좀 이게 좀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제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올려봐야 뭐 별 얘기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야 제이딕 이제 얘 이거 비트 떨어지고 하니까 잽 쓰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정말로 제가 코가 완전 헐어가지고 지금 뭐 애들 바르는 약 지금 양쪽 코에 지금 막 바르고 지금 시작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 제가 어제 얘기했죠. 뭐 지금 이제 우리 채널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야 또 이거 왜 떨어지냐 막 이러면서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17430 여기를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다. 17430을 돌파하면 매수 타점 단타로 들어가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그랬죠.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면 이제 이번에 되게 애매했던 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알트코인 중에 메이저들 살짝 오르다 말고, 잡코들은 그냥 이게 오르니까 또 그냥, 흐지부지하고 이러면서 이도저도 아닌, 오히려 이게 안 오르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는 했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게 한번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제 나스닥도 이제 꼬라박았고 얘가 여기를 돌파했으나 제가 어제 얘기했죠. 여기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에 여기 종가 이 일봉의 종가인 17,804불 이 위에서 17,804불 이 위에서 쭉 말아 올리지 못하고 여기 시가 아래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얘는 적어도 요만큼은 내려온다고 봤던 거죠. 근데 오늘 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쌍바닥까지 찍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오늘 내일 9시까지는 여기 20선은 지켜주는 게 좋겠죠. 최소한. 예, 그래야 이제 희망적인데 일단 한번 지켜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음봉 3개 정도 나오면 재차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려고 하긴 할 것 같고, 그럼 결국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이 자리를 돌파해야겠죠? 이 자리가 17,376불인데, 이때 자리. 얼마죠? 18,154불, 그리고 여기가 18,000, 제가 잘못 말했네? 18,376불.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새로운 고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비파의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18,376불. 그러니까 이제 18,000 이게 맞나? 18,376불. 이 자리가 이제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전에는 어디였죠? 네, 여기 17,430불. 여기만 이제 지겹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이것만 또 지겹게 얘기하겠죠. 이 자리를 17,430불을 재차 다시 돌파해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해야 되는 18,376불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가 각도가 이런데 지금 이 각도로는 여기 넘기도 쉽지 않다. 제가 이거를 떨어지니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니까 지가 해왔다고 그러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방송을 꾸준히 들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이제 좋다. 그러면 다음은 여기다.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 각도로는 좀 힘들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맥시멈 이 자리까지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모양 자체가 그럼 이제 영원히 끝이냐? 야, 이게 A. 제가 어제 얘기했었죠? 요게 A일 수 있다.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내려온다면 이게 A일 수 있다.
그럼 이제 A가 적어도 여기 20선을 좀 지켜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B,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이게 2파인 거예요. 이게 1파, 2파 그리고 제차 18,370부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좀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면 이제 3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이런 식의 흐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흐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B파인 거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이제 이건 C겠죠. C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얘가 이렇게 얘가 만약에 좀 깊게 내려오면 이게 깊은 A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B파가 여기를 돌파하면 이게 이제 돌파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이걸 B파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가다가 무너지면 이제 이게 B파인 거고, 그러니까 B가 어디까지 나올까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 이제 먼저 A가 어디까지 나올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20선을 좀 지키면 좋고, 무너지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A, B, C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자리 15,000불대를 또 부시고 내려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손절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고 되게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나스닥도 한번 보겠지만 주요 지수만 좀 볼게요. 나스닥도 보겠지만 나스닥이 갭으로 하락했어요. 그럼 갭으로 하락했다는 거는 갭을 매끄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파월이 이랬다 저랬다 하죠. 파월 의장이 회견장에서 연설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도표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막 되게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연설, 기자회견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든 이 투자 시장에서 투기 과열되어 있었는데 이게 더 올라오는 걸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자꾸 혼선을 주면서 오를 거, 좋아질 거, 금리를 더 이제 안 올릴 것도 같다가도 5% 간다, 이러면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장에 막 그런 어떤 혼란을 자꾸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떡락할 일만 남았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시장은 그거를 받아들여요. 담담하게. 이제 그냥 폭락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는 좋아졌다. 이러면 좋아졌구나. 이러면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 투자 시장에서는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불분명한 거예요. 불분명한 어떤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는 게 투기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여러분도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지금 장난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시장에 모두 우리 인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은 설령 그게 틀린 말일지라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갑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가자 외치면서 이거 얼마 갑니다. 막 이거 이제 한 비트코인은 이제 한 30K 갑니다. 막 이러면 틀린 거 알면서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가 원래 그래요. 그리고 막 검증하고 막 복잡하게 막 이거를 막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뇌는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걸 좋아하거든요. 귀찮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틀릴지라도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으나 막 뱉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래 시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파월 의장이 지금 막 이렇게 했던 거는 이 시장에서 왜냐하면 너무 올랐어요, 주식이.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그거를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종목만 예를 들어볼까요? 칠리즈. 칠리즈가 있어요. 얘가 지금 최고점 대비
칠리즈가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1,100원이었어요. 얘가 최고점 대비 지금 몇 프로 빠졌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83% 가까이 빠졌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더 빠졌겠죠. 지금 80, 5, 6% 빠졌을 것 같거든요. 어제 이거 쭉 빠지면서 거의 이제 한 87%까지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얼마나 지금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무튼 80% 넘게 마이너스 빠졌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대략 한 180원 정도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 180원은 최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왔는지 아세요? 네. 이거는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칠리즈가 지금의 자리에서 대략 2,300% 올랐어요. 예. 마이너스 83% 빠지니까 막 뭐 이제 끝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자리가 최저점 대비해서 2,300% 올랐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건 생각 안 해. 이만큼 오른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때 고점에 다 들어온 사람들. 아직 투자에 내가 별로 잘 감각도 없고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야 코인 간대 코인이 좋대더라 해서 그냥 막차 탄 사람들이 지금 이 83%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막 그냥 웃고 있겠죠. 어디선가. 다 고수들이겠죠.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2300%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상당수의 코인들이 다 그래요. 상당수의 코인들이 최근에 뭐 최근에 상장했거나 이런 코인들을 제외하고 과거에 막 뭐 올랐던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어마어마해요. 예.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비트토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막 바닥에서 막 빌빌 기고 다시 엽정 가니 뭐니 어쩌네 하는데 지금 자리가 뭐 1원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비트토렌트도 최저점 대비해서 한 370% 정도 올라 있어요. 지금의 자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잘 몰라 하는 거죠, 지금. 얘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는지. 왜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도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서울의 집값이 지금 집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힘드시겠지만, 막차 탄 사람들. 근데 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해요. 너무 많이 급하게 올랐어요. 10년 전에 뭐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네. 그걸 생각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정도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살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이렇게 치솟았는데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 빠지겠죠. 내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단기적인 어떤 추세, 지금의 어떤 트렌드, 사람들이 하는 말들, 지금 막 매스미디어 나와가지고 떠드는 전문가들의 말들만 믿고 덜컥덜컥 뭘 하면 안 돼요. 10년 전에는 어땠는지,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과거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아니면 뭐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럼 얘는 더 갈 여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빠질 일만 남은 건지 그럼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 물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매사에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물렸으면 내가 말해서 비트코인 여기에 물려 있어. 야 여기 더 적산병으로 이렇게 가서 난 더 갈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꼬라박다니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매도할 기회가 있었고 여기에서도 매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맞는 거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만큼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희망회로는 그냥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회로는 돌리는 거고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해야 될 때는 희망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그걸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방송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떠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어졌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정리를 하자면 20선을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된다. 만약에 20선까지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하락의 한 묶음은 음봉 3개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때도 보면 이게 하락의 폭이 상승의 이 폭에 비해서 제가 얘기했죠. ABC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무엇에 대한 조정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 조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인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A라는 지점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어요. 여기가 이만큼 올랐어. 그럼 여기까지 오르면 여기에서 당연히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조정이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조정이 이제 깊게 나오는 거고, 적당히 더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얘가 50% 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간 이것에 대한 조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나왔어요. 지금 여기 물량도 받고 여기 이렇게 해서 다 나왔죠. 그래서 얘가 거래량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줄잖아요. 내려오면서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할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하고 가격하고의 관계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엘리엇 파동에서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이 5파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점이 높아지는 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고점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저점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점이 올라가는 것보다 고점이 올라가는 게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 상방 쐐기형의 모양이라 그랬죠. 근데 이 5파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 5파에서는 거래량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 이 얘기는 뭐죠? 거래량이 많다는 것. 5파 꼭지에서 이제 막 출해 물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봤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더 갈 줄 알고 가자 외치면서. 그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매스컴에서도 비트코인 1억 간다 막 이러면서 막 빵빵 이런 기사 막 터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와서 들러붙겠죠. 집사라고 막 부추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막 꼭지인데, 이제 마지막 기회다 어쩌고 하면서 빚내서 집사라 막 이러면서 언론에서 막 떠들고 이러면 의심해봐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5파 꼭지가 됐는데 막 이게 거래량이 올라가면 나와야 돼요. 일단 지금 파동상 대충 직관적으로 봤는데 이게 지금 3파일 수도 있고 5파일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계속 터지는데 이러면 의심해봐야 돼요. 이거 혹시 출해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럼 나도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더 가자, 더 갈 거야 이러면서 막연하게 희망회로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반면에 또 이제 어떤 게 있죠? 반대로 이렇게 하락할 때, 이렇게 ABC로 하락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막 터져요. 그러면 출해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 시장은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서 받는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합의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파란봉이고 이게 파란색이니까 이게 지금 다 매도 물량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터졌다는 것. 근데 지금 뭐죠? 거래량 이렇게 하락을 하는 중에 거래량이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반등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젠지는 모르죠. 거래량이 얼마나 더 이렇게 계속 씨가 마르는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죠. 가격은 막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 이렇게 하는데 내려오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내려갈 때도 없겠구나. 나올 물량도 이제 더 이상 없구나. 그럼 이제 길게 횡보하겠죠. 매수가 안 들어오면. 이때 이제 되게 힘들어 하는 거죠. 찔끔찔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주면 그때 이제 새롭게 매수가 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의 상승과 하락 중에 나오는 이런 거래량은 잘 그런 어떤 연관성을 보고 어떻게 이거를 읽어야 되는지 그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20선을 지키지 못하면 내일까지 음봉 하나가 더 붙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일단 여기는 깨지는 거고, 여기를 깨지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고, 20선이 깨지면서 내려오면 얘는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맥시멈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에는 여기가 지지되는가가 맞나? 이거를 또 확인해야겠죠. 15,473불? 15,473불을 지지한다면 진짜로 이제 여기 바닥을 한번 제대로 찍고 여기를 돌파할 때
18,000 얼마였죠? 18,376불. 18,376불을 돌파할 때, 그때 이제 새로운 반등장을 한번 희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그럼 뭐죠? 알트는 지금 잡코 외에는, 메이저들은 막 들어가면 그냥 또 물려요. 예, 그리고 메이저 막, 야, 이제 내려가니까 또 이제 나 물타기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비트코인이 여기 지점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예 반등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얼마죠? 이 자리? 이 자리가 대략 22에서 23K 지점이에요. 22에서 23K 지점.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를 뚫고 조정을 받고 이 위에서만 놀아야 돼요. 앞으로 비트코인은 이 241선 위에서만 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물타기. 제가 이거는 고점에 물린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물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뭐 자꾸 뭘 하려고 깔짝깔짝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되게 재밌는 노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 뭐 그런 노래도 제가 막 올려서 막 그랬는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노래가 너무 딱 맞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주봉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이번 주에 내일 모레까지 되게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 지금 되게 안 좋아졌죠. 주봉이 지금 이만큼 양봉으로 딱 이렇게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찍고 주봉상 이렇게 찍고 내려온다는 거는 이게 그냥 비파예요. 이거는 비파인데 안 좋은 비파예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좀 말아 올렸으면 좋겠다. 이번 주까지 여기까지는 말아 올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17,109불 자리예요. 요 자리까지는 그래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이 지금 어제 뭐 넷플릭스랑 애플이랑 빅테크 중에서 지금 뭐 다 빠졌죠. 엄청 빠졌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그래서 이제 어제 폭락을 했는데 갭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죠. 그럼 이제 얘가 음봉 3개 떴으니까 오늘 뭐 좀 희망회를 한번 돌려보자면 이 갭을 매끄러 한번 올라가면 좋겠다. 오늘 올라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얘가 지금 요 갭까지 딱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 갭을 딱 찍고 여기까지 완전히 메꿀지 그러면 이제 음봉 5개는 뜰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온다면 아니면 이제 여기서 갭을 메꾸러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주면 이제 괜찮은 모양으로 다시 전환하는 건데 일단 지금은 희망적인 것보다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갭을 메꾸러 그러나 중요한 건 얘가 반드시 여기 갭을 메꾸러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은 뭐 올랐겠죠? 예, 보나마나 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비파 자리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니면 여기가 1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1 적산병이 나왔으니까 2 아직 여기 바닥을 깨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일단 여기 120선을 지키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년물 채권이 여기를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하다가 무너지면 얘는 이게 비파 자리일 수 있어요. 확실한 비파 자리예요. 음봉 뜨면서 무너지면 얘는 비파가 되면서 쭉 빠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죠? 240선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요. 뭐 향방을 잘 보면 나스닥하고 어떻게 같이 반대로 움직이는지 딱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은 어제 오히려 빠졌네요. 환율은 빠졌습니다. 어제. 환율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상승을 하니까 한 반 정도를 지켰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번 조정받고 다시 재차 도전하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환율이 계속 여기를 돌파하려면 오늘부터는 음봉이 한 개라도 뜨면 안 돼요.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올라가줘야 여길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음봉이 여기 갔다가 음봉이 뜨거나 이러면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양봉으로 여기서 가다가 한번 종마감을 딱 하면 그 다음 봉에서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가 지금 막 얼얼한데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뭐 지금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다행히 얘가 뭐 이렇게 이 241선을 뚫고 바로 이렇게 양봉 하나가 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람이 패턴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이제 하람이 패턴은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모양인데 얘는 일단 여기 오늘 돌파해야 돼요. 오늘 여기 돌파하고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여기를 여기 얼마죠? 여기를 돌파 못하면 104879 예. 여기를 돌파 못하면 얘는 이렇게 한번 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 또 안 좋은 거죠. 계속 이 추세를 이어오는 거예요. 이 추세를 계속 그냥 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계속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중요하겠죠. 지금 얘가 지금 심상치 않게 움직였는데 어제 음봉 하나가 떴네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음봉이 이게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그렇죠. 이게 오늘이네요. 네, 오늘 양봉으로 전환했어요. 얘가 만약에 음봉이 아니고 양봉으로 이렇게 종마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5일선을 끌어올린 거죠. 5일선, 11선, 21선 정배열을 만들면서 지금 쫙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지금이 알트코인이 안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막 되게 괴롭겠죠. 야, 이거 지금 비트가 이만큼 오르고 막 했는데 막 왜 알트는 더 빠지냐, 안 가냐 막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장이 언제 왔죠? 불장이? 단기 불장이라도 언제 왔을까요? 요때 아니에요, 요때. 요때 이렇게 빠지면서 이때 우리가 떡락장이 언제 시작됐죠?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11월. 작년 11월부터 이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렇게 막 여기서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그 전에는 이때는 엄청 올랐었어요. 막 이때 막 48K 가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막 막판에 막 꼭지에서 막 이럴 때 막 알트코인들 저기 잡코들 막 하루에 막 60% 갔다가 막 그 다음날 다시 또 막 한 3일 쉬었다가 50%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때 그랬어요, 이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때부터는 계속 빠진 거거든요. 그럼 뭐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줘야 돼요. 쭉쭉쭉쭉 올라가서 지금의 각도가 되게 높죠? 각도를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타이밍은 안 왔지만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아주 시그널이 나쁘지만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는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제가 볼 때 올해는 어차피 음봉이에요. 연봉에서 올해는 어차피 비트코인은 음봉으로 마무리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 21K는 좀 연말까지 딱 이렇게 회복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봉상 5선 위에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희망회로를 막 돌렸었는데 지켜봐야겠죠. 아직 이제 한 반 정도 남았으니까 15일 정도 남았죠. 이제 앞으로 그 15일 동안 얼마나 얘가 반등을 할지 아니면 다시 그냥 쭉 꼬라박을지 그거를 지켜보면서 좀 관망하면서 알트코인들 한번 또 단타로 매수 타점도 한번 노려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알트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